안녕하세요. 아는 성님 이성규입니다. 출산 이후부터 관계할 때 예전 같지 않다. 반복되는 지렴 때문에 매번 약만 먹는다. 건조해서 일상생활조차 불편하다. 많은 여성분들이 이런 문제로 힘들어하십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어떤 40대 환자분은 관계할 때마다 통증이 심해져서 자신감이 떨어졌다면서 눈물 섞인 이야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런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인 모나리자 터치 레이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나리자 터치가 정확히 어떤 시술인지, 얼굴에 받는 프락셀 레이저랑 비교했을 때 질 점막에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얼굴에 작용하는 프락셀 레이저랑 레이저 소스는 비슷하죠. 그렇지만 그 펄스 자체가 특수한 펄스로 되어 있죠. 그래서 레이저 소스는 프랙셔널 이산화탄소 레이저입니다. 작용하는 기전은 질 점막의 기저층을 자극해서 질 점막의 재생을 촉진하고 콜라겐 생성과 근본적으로 질 점막의 두께를 증가시키기 위한 비수술적인 레이저 시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 질문은 모나리자 터치 시술을 받을 때 실제로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마취가 필요한지, 그리고 기계가 들어갈 때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감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모나리자 터치 시술을 받을 때 특별한 준비는 없습니다. 레이저 파이버가 이제 질내에 삽입해서 시술이 되는 건데요. 이와 같이 일단 환자분이 산부인과 자세로 누워 있으면은 질내에 있는 수분을 제거를 한 후에 금속으로 된 레이저 파이버가 질내에 삽입하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금속이라 보니까 약간 차가운 느낌이 질내에서 느껴질 뿐 다른 특별한 감각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취는 일반적으로는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질비축증이 심하다든지 그래서 이물에 삽입했을 때 통증이 느껴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뿌리는 마취 스프레이를 뿌린 후 약 5분 후에 시술하면 아무런 느낌도 없이 통증도 없이 편안하게 시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얼마나 아픈가요를 가장 궁금해 하시는데 실제로 환자분들이 표현하는 통증 정도는 어떻고 나이대나 출산 여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나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나이하고 출산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금속이 들어가니까 약간 차가운 느낌 처음에 있은 후에 이 레이저가 360도로 조사가 되기 때문에 질내 전 구경을 통해서 동일한 파워로 레이저가 조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0.5cm씩 이렇게 질 밖으로 이렇게 빼면서 레이저가 조사가 되거든요. 일부 환자분의 경우에는 질 입구에서 약간 뜨거운 느낌이 난다 이러신 분이 있는데 쉽게 표현하면 찜질방에서 약간 뜨거운 바람을 맞는 느낌 그 정도의 그리고 약간 따끈한 정도 그 정도의 느낌을 호소하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그로 인해서 뭐 통증이 심해서 레이저 시술 받을 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었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요. 시술 직후에 일상생활은 어느 정도 가능하고 목욕이라든지 운동, 성관계 같은 부분은 언제부터 괜찮은지 또 출혈이나 가려움 같은 부작용은 어느 정도까지가 정상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보통 이제 레이저 시술을 받게 되면은 일주일간은 이제 부부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탕목욕, 그 다음에 사우나 같은 것은 삼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일상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상적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시술 받은 환자분들 중에서 시술 받고 나서 출혈이 있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은 많은 분들을 시술을 하고 있지만 1년에 한 두세 명 정도? 두세 명도 일상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약간 패드에 살짝 혈흔이 묻어 있는 정도지 많은 출혈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도 대개 일주일 내에 저절로 다 소멸이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번만 받아도 차이를 느낄 수 있는지 아니면은 몇 회 정도 받아야 만족도가 높아지는지 출산 경험이나 연령에 따라 권장 횟수도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시술 횟수를 결정할 때 출산 경험이라든지 연령에 따라 횟수를 권장하는 건 아니고요. 그 질건조증이라든지 성교통증이라든지 얼마나 질염이 반복되는지 위축성 질염이 얼마나 심한지 그 다음에 질이완 정도라든지 혹은 요실금이 얼마나 심한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다시 말해서 증상이 얼마나 심하냐 아니면 가볍냐에 따라서 횟수를 정합니다. 그리고 한 번만 받아도 차이를 느끼시는 분도 있고 또 여러 번 받아야
효과가 나타난 분도 있습니다. 이 역시 증상이 얼마나 심하냐, 경미하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지 횟수 자체에 의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할 때는 최소한 3회, 간격은 4주에서 한 달 간격으로 시술을 받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이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고혈압,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있어도 안전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1차적으로 수술적인 요법을 선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안전하게 1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시술 방법이 바로 모나리자 터치 레이저입니다. 모나리자 터치 레이저가 점막을 재생하고 콜라겐을 생성을 촉진하고 질 점막의 두께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질 이완이라든지 건조감 그리고 반복되는 지렴이나 요실금 이런 분들한테 효과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이제 모나리자 터치가 질 타이트닝뿐만이 아니라 질염 예방이라든지 건조증 개선 그리고 외음부 탄력, 미백 그리고 자궁경부 치료나 곤지름까지도 도움이 된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가장 많이 모나리자 터치가 활용되고 있는 부분은 질 건조증과 성교 통증에 가장 많이 적용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젊은 여성분들 해음부 미백, 유두유른 미백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이 역시 질 건조증이라든지 성교 통증 못지않게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 타이트닝 효과는 기존에 나와 있는 다른 수술 방법이라든지 임플란트 시술 방법에 비해서 다소 떨어집니다. 보완적인 타이트닝 효과가 있을 뿐이죠. 그리고 자궁경부 치료나 곤지름에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궁경부의 어떤 이상이라든지 곤지름은 나름대로의 정해진 치료를 받는 것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아직 시술을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께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이나 실제로 시술을 받고 나서 달라진 환자분들의 변화를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평균 연령이 증가되면서 삶의 질이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져서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젊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꾸준히 피부과를 방문해서 관리를 받고 사실 요즘 보면은 얼굴 봐서는 나이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갱년기 이후에 질건조증이라든지 성교통증, 반복되는 질염, 위축성 질염 이런 부분은 관리를 받지 않으면은 개선되지를 않습니다. 얼굴을 관리하듯이 그 부분도 모나리자 터치 레이저라는 시술로 꾸준히 관리를 하신다면은 물론 보이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동안이라는 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질내 환경이라든지 부부간의 어떤 성생활도 남들보다 더 오래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